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여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서울 만남의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리본카를 아주 열심히 시청해 주신 분들은 잘 아시고 계시겠죠. 장거리 컨텐츠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도대체 어떤 차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이 어두컴컴한 밤에 나와 있느냐,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신차가 출고되기 시작한 기아 EV3로 장거리 시승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아 EV3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많은 분들이 사전 예약을 걸어놓고 언제쯤 출고되나 오매불만 기다리는 바로 그런 차인데, 이 차량 저희가 오늘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 전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충전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출력이나 주행보조 같은 이런 편의 장치들은 얼마나 잘 마련되어 있는지, 실내 공간들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하기 전에 지금 저희가 충전기를 꽂아 놓고 있는데, 충전을 하는 동안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아 EV3 중에서도 에어 아니고 어스 아니고 GT 라인에 해당하는 EV3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81.4kWh 배터리가 모두 들어가 있고, 출력은 전륜 구동에 들어가 있는 150kW급짜리 모터 하나 들어가서 200마력 정도를 발휘하는 그런 전기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외관만 봤을 때는 기아의 패밀리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즘 들어서 기아의 뭐 EV3, EV6, EV9 할 거 없이 기아레드를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에서 최신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큐브형 헤드램프도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죠? 이 앞모습은 저는 생각보다 되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19인치 GT라인 전용 휠이 보이는데 요거는 생각보다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블랙 하이글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쓴 티가 나고, 기아가 EV9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 기아 엠블럼이 정 가운데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9인치 타이어에 넥센의 EV 전용 엠페라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요거는 달리면서 어떤 타이어인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차량이 SUV라는 느낌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클래딩 요소들이에요. 보통 요런 클래딩들이 SUV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SUV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위쪽으로 보면은 루프렉도 마련되어 있어요. 어쨌든 전장 자체는 4300mm, 그러니까 한 셀토스보다 살짝 작은 정도? 차가 좀 많이 작고 전고도 좀 낮게 돼 있다 보니까 SUV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소울 같은 박스카의 느낌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열에는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 따로 없고, 뒤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차나 이런 데서 봤었던 도어 캐치가 그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이렇게 문을 열고 닫았잖아요. 닫을 때도 경차나 이런 차량들의 문을 닫는 것처럼 되게 텅텅 거리는 느낌보다는 헉 하고 약간 무게감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정말 EV9을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라이트가 정말 EV9을 많이 닮아서 얘가 기아의 패밀리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는 방향지 시등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GT라인 배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UV인데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리어 와이퍼가 요 안쪽으로 히든으로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위쪽으로 와이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카메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 후방 카메라라든지 360도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들, 빌트인 캠도 요 안쪽으로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은 저희가 짐을 좀 많이 싣고 왔어요. 여기 뭐 촬영 장비라든지 멀티탭도 좀 챙겨왔고, 저희 개인 짐도 있고. 근데 트렁크 공간은 사실 넉넉하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소형 SUV급 중에서도 살짝 작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외관은 사실 이미 너무 많이 봐왔고, 이 차 저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 타고 가면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단거리로 시승했을 때 이 차가 얼마나 편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충전을 다 했고요. 이제 출발할 텐데, 저희가 100%까지 충전은 못했습니다. 왜냐면 90%에서 100% 넘어가는데 충전 걸리는 시간이 거의 뭐 35분, 40분 이렇게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멈췄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 보면은 배터리를 94%까지 채워놨어요. 주행 가는 거리가 458km입니다. 근데 이번 EV3부터 새로운 시스템이 생겼죠. 바로 맥스, 미니멈 요 시스템이 생겼는데, 너가 잘랑잘랑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달리면은 최대 692km까지 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너가 막 어마어마하게 밟아 제끼면은 290km까지밖에 못 가 라고 얘기를 해주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운대 옆에 있는 급속 충전기까지 찍어놨는데 392km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458km를 갈 수 있는데 392km를 주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약 60km 정도의 여유가 남아있죠. 도착했을 때 전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남는지,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일단 세팅을 해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최대의 전비를 뽑기 위해서 운전자 보조에서 주행 편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조절을 해줄 건데, 일단 차간 거리는 2단계, 가속 강도도 좀 약하게, 반응 속도도 2단계로 해서 최대한 전비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행을 할 거고요. 안전 관련된 옵션들은 모두 켜놓고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조 같은 경우는 지금 운전석, 보조석 모두 23도에 오토 2단계로 놨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드라이브 모드 바꿔줘야겠죠. 스포츠 아니고 마이 드라이브 아니고 스노우 아니고 에코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할게요. 오! 에코 모드로 놓으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471km로 늘었어. 그리고 맥스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711km라고 합니다. 와.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이게 뭐야? 충전 후 정보 여기 초기화해서 전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기 온도가 30도래요. 지금 새벽 3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와, 30도면 열대야잖아. 왜 이렇게 더워? 저희가 일단 최대한 전비 주행을 하면서 부산까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야지. 이제는 EV3 같은 소형 SUV에서도 이렇게 360도 서라운드 뷰가 모두 지원이 됩니다. 차량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고속도로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턱! 오! 방지턱 생각보다 부드럽게 넘는데? 일단 EV3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우리가 EV6에서 봤던 실내와는 살짝 거리감이 있죠. 왜 그러냐면 EV6에서는 요 가운데에 공조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EV9처럼 요 가운데 공조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EV9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핸들 림에 가려져서 공조장치가 잘 안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차량을 보면은 이 공조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다 오른쪽이랑 위로 빠져 있다 보니까 림에 어느 정도 가려진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컨트롤하기는 쉽습니다. 여기를 보는데 그리고 누르는 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좋네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AVN 버튼이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공조장치도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컨트롤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요 디스플레이 안으로 모두 들어갔습니다. 공조장치도 요 조그만 게 조금 벅차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이렇게 공조장치를 따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AVN 버튼들을 누를 때 햅틱 버튼이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햅틱 진동이 생각보다 좀 약해요. 누른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동이 좀 약하거든요. 요거는 진동이 조금 더 강해지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아이오닉5에서 봤던 유니버셜 아일랜드의 느낌을 주는 그런 콘솔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콘솔도 앞을 잡아서 당기면 이렇게 앞으로 좀 더 뽑아져 나와서 여기다가 뭐 노트북 같은 걸 놓고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무리 없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인 거는 이 암레스트 밑으로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거를 자꾸 열어서 여기다가 뭘 넣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하게 되네요. 그리고 저는 EV3 실내에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컵홀더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차량이라고 하면은 컵홀더가 이쯤에 달려 있어요. 음료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들어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마시고 다시 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EV3는 컵홀더가 너무 아래쪽에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 대비해서 컵홀더의 위치가 너무 아래에 있다 보니까 내가 운전을 하다 말고 뭐야 컵홀더 하다가 시선을 한번 아래쪽으로 흘깃 봐야 돼. 시선을 한번 아래쪽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가 조금 마이너스 지점인 것 같아요. 요거를 좀 더 위쪽으로 올리는 그런 느낌을 좀 줬어야 되지 않나, EV6처럼. 그런 거에서는 살짝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한 4천만원 초반에서 4천만원 후반 요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전기차다 보니까 저렴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래도 꽤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한 소재들을 여러 곳곳에서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EV3부터는 아무리 소형 SUV라고 한들 최신 사양의 주행 편의 사양들이 대거 탑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자동으로 차선 변경해주는 기능 HDA2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핸들을 이렇게 꼭 움직여줘야 되는 토크식 센서를 탑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만 있어도 인식할 수 있는 정전식 터치 센서 모두 탑재를 했습니다. 소형차라고 해서 굳이 뭐 이런저런 기술들을 다 빼는 게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최신의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컬럼식 기어 시프터도 바뀌었죠. 컬럼식 기어 시프터에 시동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일단 가볍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차가 정확하게 어떤 차다, 뭐 승차감이 어떻다, 뭐 주행 보조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제가 아직 좀 덜 탔다 보니까 한 200km 정도 운행을 하고 나서 그때쯤에 이 차가 어떤 차량인지, 과연 고속도로 승차감은 좋은지, 소음은 어떤지 이런 것들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 진짜 열심히 달려서 선산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55분입니다.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를 나와서 부산까지 가는 도중에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쭉 타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속도 제한이 110km다 보니까 이거 전기차한테 좀 가혹주행이 아닐까 싶은데 전비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총 201km를 달렸고요. 201km 중에 거의 한 170km에서 180km 정도는 계속해서 110km 속도로 달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2시 9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 선산역에서 딱 도착했을 때가 한 2시간 5분 정도 찍혔을 때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10km 속도로 꽤 많이 달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비는 6.0km/kWh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하죠? 그리고 남은 주행 가는 거리가 272km라 그래요. 배터리는 55%가 남았습니다. 지금 보면 부산 해운대까지 했을 때 187km가 남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해운대 도착하고 나서도 아직도 90km가량 더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EV3 같은 경우에는 전륜의 모터가 달려있고 이 전륜 모터가 대략 한 200마력이 살짝 넘는 그 모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속 110km로 2시간가량을 꾸준히 달렸을 때 전비가 6km/kWh가 나왔다는 거는 생각보다 괜찮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차량은 GT라인 차량이잖아요.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공차 중량이 1850이고 19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는 GT라인 EV3 롱레인지 사양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공인 인증된 전비가 4.6km/kWh입니다. 그런데 지금 6km/kWh를 찍은 거는 공인 인증된 전비보다 무려 1.4 정도가 더 잘 나온 거니까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전비가 너무 잘 나오는데 싶죠? 도착해서는 전비가 얼마나 나올지 요거 아주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다시 해운대까지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회생제동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 EV6나 아이오닉5 차량 대비 뭐 몇 가지 아이페달 관련돼서 개선된 사항들이 있다고 해요. EV6, 아이오닉5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회생제동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회생제동 레벨이 0, 1, 2, 3 맥스 그리고 오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EV3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는 다르게 0, 1, 2, 3 그리고 오토 이렇게밖에 없어요. 회생제동 레벨 맥스가 없고 오토로 놨을 때 원페달 드라이빙까지 같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6의 듀얼 모터를 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시속 100km에서 페달을 딱 떼면은 턱인이 걸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면서 속도가 확 줄었거든요. 근데 150kW급 속도는 회생제동이 되는 양이 살짝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뭐 시내에서 한 시속 50km 아니면 30km 이렇게 달릴 때에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어느 정도 가능은 하겠지만 사실 회생제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원페달 드라이빙이 원활하게 되기보다는 브레이크를 섞어서 사용해야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자주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 있으니까 이 HDA2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HDA2는 우리가 익히 경험해 왔던 HDA2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 HDA2 관련해서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곡선로를 만났을 때 일정한 곡률에서는 핸들을 좀 일정한
각도로 틀어놓은 상태에서 좀 유지하는 그런 느낌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정한 곡률을 만났다고 하는 상황에서조차도 핸들을 찔끔 틀고 원래대로 찔끔 틀고 원래대로 요런 느낌이 드는 거를 좀 개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행 성능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150kW급 모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력이 약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1.8톤이 넘어가잖아요. 사람 2명 정도 타고 뒤에 짐 싣고 뭐 이러다 보면은 보통 한 2톤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2톤 정도 되는 무게에 200마력 정도 나오는 출력 모터 하나 딱 넣는다,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에는 뭐 요 정도면 괜찮네 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시속 100km를 딱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좀 약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km 이상 속도에서 추월을 할 때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는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가속이 되게 더디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습니다. 물론 싱글 모터에 만족하는 분들 분명히 있겠지만, 이 싱글 모터 말고 듀얼 모터 옵션도 좀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음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 차량 1열에도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했을 정도로 소음이나 이런 거에서 좀 신경을 썼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소형 SUV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릴 때에도 이 A필러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없다고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EV6, 아이오닉5 이런 차량들하고 계속 비교하게 되는데, 그런 차량들은 시속 100km로 달릴 때에도 생각보다 조용하거든요.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소음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풍절음, 하부 소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운전자에게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EV3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좀 크네? 라고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후에 어느 정도 좀 개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소비자분들이 추가 방음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EV3를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트실 것 같은데, 기본 스피커가 6개 정도가 그러고 옵션을 넣으면 하만카돈 스피커가 8개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아니 EV6, EV9 이런 애들 다 메리디안 스피커 넣어줬는데 왜 갑자기 EV3에 와가지고 스피커 개수도 줄이면서 메리디안 안 넣어주고 하만카돈을 넣어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 EV3 오디오를 계속해서 듣고 왔는데, 이게 소리가 엄청 좋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현대 기아에서 느낄 수 있는 평균적인 스피커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운드 이퀄라이저를 잘 조절을 안 해주면은 사운드가 너무 앞에서만 들리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가 입체적으로 어디 악기, 어떤 악기, 어떤 보컬 이렇게 들린다기보단 한꺼번에 뭉퉁그려서 들려지는 그런 사운드,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지금 해운대까지 약 167km 정도 남았거든요. 배터리 52% 남았고 전비는 6.1km로 더 올랐어요. 해운대 도착해서는 전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배터리는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새벽 2시 반쯤인가 출발했는데 7시 조금 넘으니까 도착을 했어요. 일단 제가 고속도로도 타보고 시내도로도 주행을 해보고 여러가지로 주행을 좀 해보니까, 확실히 EV3는 차체가 좀 작고 전장도 좀 짧으면서 무게가 1.8톤이나 나가다 보니까 하체 서스펜션 세팅을 좀 더 단단하게 한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체 서스펜션은 되게 단단한데 위에 바디는 약간 부드러운 듯한 느낌이 난다 그래야 되나? 미묘하게 아래와 위가 살짝 따로따로 노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나 시내나 할 거 없이 요철을 밟았을 때 이렇게 쿵 하고 밟으면서 그 충격이 실내까지 들어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차감을 마냥 좋다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전기차의 강한 토크를 받아내기 위해서 하체 서스펜션을 좀 단단하게 했는데, 그 와중에도 어느 정도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서 신경을 좀 썼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 드디어 해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착했으니까 전비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봐야겠죠. 지금 주행 정보를 보면은 충전 후 정보 381.1km예요 근데 지금 아직도 주행 가는 거리가 이게 뭐야, 94% 충전하고 고속도로를 계속해서 달렸는데 아직도 108km나 주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 381km를 4시간 25분 동안 주행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내 주행을 좀 했으니까 시속 110km로 굉장히 오래 달렸다는 거죠. 실제로도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올 때 계속 시속 110으로 내려왔고, 그리고 또 대구 부산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올 때도 시속 110으로 계속 내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110km로 주행을 한 거죠. 그리고 시속 110km의 속도는 전기차에게 있어서 생각보다 가혹한 조건입니다. 과연 이 상태에서 전비는 6.4km/kWh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을 때 94%의 배터리였는데 아직도 배터리가 21%나 남았어요.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부산 내려오는 동안 380km를 고속도로로 거의 95% 이상 주행했는데 배터리를 73%밖에 안 쓴 거예요. 아무리 롱레인지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전비가 이렇게까지 잘 나올 일인가? 그리고 심지어 전기차한테 막 그렇게 좋은 조건도 아니거든요. 밖에 온도가 32도 33도 막 이래요. 그리고 에어컨도 계속해서 빵빵하게 틀고 왔고, 고속도로를 시속 110km로 300km를 넘게 달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비가 6.4km가 나왔다는 거는, 와, 이거는 진짜 EV3 전비 되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의 고속도로 공인 인증 연비는 4.6km/kWh입니다. 심지어 고속도로만 주행했을 때는 428km를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는 동안 공인 전비보다 kWh당 1.8km가 더 나왔고요. 381km를 주행하고 나서 아직도 108km를 더 주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두 가지 숫자를 더해보면 490km가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배터리를 100%까지 모두 충전을 했을 때는 500km를 훨씬 더 넘게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고속도로만 주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00km를 넘게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야, 이제는 전기차가 내연기관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잖아요. 충전 속도가 도대체 얼마나 나와주느냐, 이게 조금 걱정일 수 있는데 저희 바로 앞에 350kW급 충전기 있으니까 저희가 충전기 꽂아보고 충전 속도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운대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해운대, 여기 웨스틴 조선 호텔도 있고, 역시 부산 바다는 뭐 언제 봐도 너무 아름다워. 이러니까 부산 오는 거지. 부산 아인겨. 죄송합니다. 충전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자, 연결했으니까 차에 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350kW급 충전기를 꽂았고요. 350kW급 꽂으니까 배터리가 21%에서 80%까지 충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9분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어쩔 수 없죠. EV3는 실제로 기아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배터리를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30분이 넘게 걸린다고 했어요. 아이오닉 5, EV6 뭐 이런 차량들 생각하고, 뭐야, 한 250kW로 충전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100% 완충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 17분이라고 합니다. 속도가 막 100에서 115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이 차를 한번 몰면서 제일 빠른 충전 속도를 봤던 게 125kW였거든요. 그 정도쯤 속도가 나오면은 28분에서 29분 요 정도 속도가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재밌네. 지금 100% 완충했을 때 갈 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590km래요. 이게 말이 되는 숫자야? 아니, 590km를 간다고? 한 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EV3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EV3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총 380km를 운행했는데 시속 110km로 300km를 넘게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소모된 배터리는 7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를 충전하고 오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온 이후에 부산에서 어느 정도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와, 이런 거 보니까 EV3가 주행 가는 거리 하나는 정말 기똥차게 잘 뽑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이런 것들 아무래도 소형 SUV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사실 저렴하게 롱레인지를 에어트림으로 뽑으면은 3천만 원대에도 뽑을 수 있는 만큼 정말 가성비 있으면서도 탈만한 소형 전기차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차를 보고 나니까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 니로 EV랑 코나 EV는 도대체 어떡하지? 니로 EV, 코나 EV를 거의 4천만 원 후반 이렇게 주고 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딨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가 아주 시장에 깡패 노릇을 하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기아가 정말 이 전기차의 캐즘존을 파괴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EV3는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이 차 충전 완료하고 부산에서 다시 서울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그 전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저희가 쿠키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5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전비가 내려갈 때 6.4보다 0.1 더 좋아졌어. 364km 5시간에 걸쳐서 뛰고 전비가 6.5가 나왔습니다. 야, 고속도로 전비 하나만큼은 진짜 기똥차게 뽑는구나.